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선이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의 주적을 모르는 대선 주자가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 그와 비슷한 성격의 대선 주자가 2등을 달리고 있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지켜오고 발전시켜오고 망하지 않도록 지탱하려는 후보들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한 현상, 안보를 모르고 경제를 말아먹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민주주의를 중무정치로 전락시키고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좌익 선동 세력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득세를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있을까 하는 우려를 정상적인 한국인들과 정상적인 세계인들에게 그런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후보들이 득세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보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언론계가 망국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론계의 이 망국성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국 지경에 도달했는가 하는 그 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망국을 막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망국을 촉진하는 대선, 대한민국을 망국을 국민들이 총 걸기해서 바라는 그러한 대선이 되지 않을까 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망국성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내가 지난 주말에 들은 이야기인데, 강원도에는 좌익교육감, 좌익도지사가 강원도를 지배합니다. 강원도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여기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오고 서대문 감옥에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월호 민간 여객선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온다는 것이 그게 과연 사실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오는 게 애들에게 그런 100년 전 수구 꼴통적인 세뇌 교육을 시키고, 또 미신적인 세월호 여기 와가지고 정부의 책임을 지우고 안전을 교육을 시킨다는 뭐 얘기한다면 그거는 미신 시대에 사고가 난다, 천재지변이 나는 것을 통치자에게 뒤집어 세워가지고 하는 그러한 미신 시대의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세뇌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해야 되지만은 그런 민간 여객선이 멀리 가는 걸 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서 사고 난 걸 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저 광화문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후세 아이들에게 생명,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조금 전에 여기 오다 보니까 천주교 신부 수녀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생명권을 지나치게 저렇게 강조하고 평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전쟁이 옵니다. 모든 것 적정선상으로 해야 저주를 받지 아니하지요. 정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국민 생명권이니 뭐 안전권이니 뭐니 하면서 수학여행을, 그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참 멋있는데 미래지향적인데 가지 아니하고 광화문에 와가지고 세월호 난동장으로 수학여행을 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계속 죽음을 이 강박감염으로 심어주는 그런 못된 세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국 현상이 아닌가. 교육계에서 뭐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이승만 박사를 저주하고 건설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하고 난동 요즘처럼 촛불 난동이 일어나고 횃불 난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진압한 전두환 대통령을 마치 독재자로만 몰아가는 이러한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세상을 반쪽만 보게 하는, 그래서 북한처럼 세상을 반쪽만 가지고 선전선동하게 만드는 그런 망국의 세뇌 작업이지요. 공작이지요. 포괄적으로 생각하도록 아이들에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뭐 민주라는, 생명권이라는 것은, 안정권이라는, 평화라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한 현실, 때에 따라서는 전쟁을 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그 인간 실존의 비극적 사실, 근본적 비극을 망각하게 한다 하는 거, 이거는 거짓말장이로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지요.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간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해야 되지만, 박원순 시장이 세월호가 이거 떠들었지만 자기도 지하철에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장이 그렇게 떠들었지만 자기도 거기에 그 홀이 그때 빠져가지고 사고 나 사람 죽었잖아요. 내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사고 나는 건 괜찮고, 박근혜 대통령이, 남이 우파 통치자가, 우파 행정가가 하는 것은 침소봉대 해가지고 타도에, 이는 조선 사람들 이런 더러운 근성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거, 교육계에서 아주 망국적 현상이죠. 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에요. 남조선, 북조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사고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인간 실존의 한계라는 거,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 이게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다음 만약에 좌익 정부가 들어와서 민간 여객 사고 나면 그때도 대통령 몰아내야 되나요? 촛불 들고 또 난동을 칠 건가요? 못 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이런 교육계에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이고, 좌익이 하면은 범죄도 괜찮고, 좌익이 하면은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의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갈 때도 전부 백합꽃 들고 와가지고 그 뇌물 받은 사건을 깨끗한 순결한 것처럼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서 돈 한 푼도 안 먹었는데 범죄로 몰아가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 조선의 위선자들이지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이 망할 때에 그런 명분과 현실, 사실이 괴리가 엄청 컸을 때, 그때 수준의 인간들로, 100년 전의 인간으로 머무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 이 좌익이 번성하면 북한처럼 돼요. 우리 우익이 번성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하는 우익이 번성하면은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될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저주하면은 우리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처럼 되고 싶어서 언론들이 환장해 있잖아요. 언론, 그 가짜뉴스, 메이저 언론일수록 가짜뉴스 만들어냅니다. 지난 5, 6개월 동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뉴스들은 가짜뉴스가 조중동을 비롯해서 진실치 못하고 공정치 못하고 공익적이 못한 그런 가짜뉴스, 망국적인 뉴스가 대주류를 이루었잖아요. 대종을 이루었잖아요. 정보를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날조 선동을 한다든지, 거짓말로 조작 선동을 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게 대한민국 언론들의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언론계가 거짓 선동하면 바로 그것은 바로 망하는 악업을 쌓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게 극에 달해가지고 언론 뉴스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검찰 보세요. 특검 한번 보세요. 생산되지도 않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버버버 하면서 최순실 거라 그러는 거, 그거 정상적인 국가면은 그 유령들이 하는 짓, 귀신들이, 죽음의 귀신들이 하는 노릇, 귀신 노릇이잖아요. 정상적인 국가면은 그 특검들 지금 다 구속돼 있어야 되는 거지. 태블릿 PC 하나 거짓말 한 것으로도 어떻게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의 중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특검이 생산되지 않은 태블릿 PC를 최순실이가 썼다고 세상에 일본, 미국서 보면은 조선놈들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전선동한 게 아니에요.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그렇게 검사들이 생각하고 판사들이 생각하고 언론인들이 생각하고 교육자들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직 태극기 들고 나온 태극기 부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찰이 만국의 주범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특검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김순환 검찰총장은 태블릿 PC가 4개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 건지 노트북 포함해서 4개 나왔는데 누구 건지 수사를 시켜야지요. 가만히 있는 건 망국노입니다. 두 단어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것들이 무슨 수사를 하고 그것들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 기소를 한다고 그래요. 기초증빙자료, 기초자료를 담은 컴퓨터가 가짜인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망한 나라지요. 거짓말로 망한 나라잖아요. 날조 선동으로 망한 나라잖아요. 이미 정신은 다 망했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망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만국 선언하는 것만 남았을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를 그런 촛불난동 세력에게 투표를 한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망했다 도장 꽝꽝꽝 찍는 거지요. 뭐 이번 선거 날은 대한민국이 망했다 선거 꽝꽝꽝 찍는 날인지도 몰라요. 그런 망국적인 검찰 자유한국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모든 정당에서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불의를 보고 거짓 날조 수사를 조작 수사를 보고 날조 선동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그 국민 또한 망국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좌익 선동 세력, 촛불 난동 세력은 그렇다 손 치자. 오늘날 우익 애국 세력, 정교조, 민노총을 반대하고 좌익 특검, 좌익 검찰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의 거짓 엉터리 결정을 반대하는 그런 우익 애국 세력은 망국적이지 않나요? 제 눈에는 망국적이에요. 여전히 온 국가가 총체적으로 망국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망국을 막는 길은 태극기 애국 세력이 뭉쳐서 촛불 난동 세력을 진압하면은 우리는 망국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극적이게도 촛불 난동 세력을 진압하려는 태극기 우익 애국 세력도 지금 매우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위 자칭 우익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 보세요. 도무지 단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지지율도 아무도 반등되지 않고 다 내리막길 겪고 있잖아요. 저게 서로 뭉쳤으면 지금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3주쯤 뭉쳤으면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것들이 제잘났다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서로 뭉쳤다면 지금쯤 범우익 애국 못난 후보들이지만은 뭉쳤더라면은 그 후보자들이 지금쯤 적어도 3강 구도가 되어서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내 눈에는 말은 훌륭한들 하지만 내는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 사람은 내가 우리 동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거 국가지정곡을 하지 말라고 2015년도에 우리 기자회견 할 때에 광주 가서 팔 흔들고 임을 위한 행진곡 대구 사람들 버스 300명 대진해가지고 그거 구호 외치고 온 사람이 잘났다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 사람이 남 보고 비방하더라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극기 집회 지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 축제 살자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말라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열심히 돌아다닐 때 코빼기도 안 보인 사람들이 태극기 요번에 선거 공보물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선거 운동하면서도 합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눈에는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 우익 애국이라 자칭 우익 애국 후보들이라는 사람들 자신들의 결함과 약점과 한계를 깊이 자각하고 당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도 깊이 자각하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한계를 시인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촛불난동 세력이 대한민국의 통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을까 하고 집에 들어 문을 잠그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래저래 뭐 발이 아프게 코피 터지면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열광, 열심, 그 맹신적 열광은요, 나라 망하게 하는 열광이에요. 망국적이에요. 지금 자칭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후보들이나 자칭 우익 애국자라고 스스로 목에 힘 딱 주고 돌아다니는 후보들은요,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루쯤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좌익 난동 세력, 촛불 난동 세력이 번성해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서 감방에 집어쳐넣어버릴 정도가 됐는가. 우리가 얼마나 방어 능력도 없고 공세는커녕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이 꼬라지가 됐느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쳐서 우리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친북, 종북적 좌익 난동 세력, 촛불 난동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넘기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 우리는 전부 못난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못난 부분은 서로 보완시켜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21세기에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조금 약간 희생하는 사람이 되자. 사실 희생도 아니지만 그런 손붙잡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며칠 내로 벌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우익 애국 진영의 대선 후보라는 자들이 좌익 난동 세력의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망국적인 악역을 할 거예요. 좌익 난동 세력이 아예 난동하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반역적이고 망국적이라고 공적으로 표리가 동등하지만 앞에는 애국적이고 앞에는 태극기 들고 뒤에는 사실상 촛불 난동 세력의 도우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못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후보자들이 꼭 같이 모여서 합의가 될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시금을 전폐하고 밖에 나오지도 말고 선거 운동도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국민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국가 안보를 강하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작은 미랄들이 모두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 혹은 아주 소복한 일반 국민의 바람입니다. 소위 우익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 다 합쳐도 지금 성산이 매우 희박할 겁니다. 심지어 중도 좌파 후보까지 손을 뻗쳐야 극좌파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그 정치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제잘났다고 맹신적으로 제잘났다고 교조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후보들이 앞으로 2주 뒤에 국민들로부터 받을 지탄과 문매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이 촛불 난동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중대한 결단들을 선거운동하기 전에 꼭 내려서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 망국 현상 꼭 막아주십시오. 나라가 민주주의가 망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타락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애국 세력의 타락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서 우리 애국 후보자들이 중대한 결단, 현명한 결단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